할머님 힘드시니까 천천히 뒤에서 밀어만 주세요. 2024년 12월 어느 날 서울 강남구 해준그룹 본사 47층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 최고급 가죽 소파가 놓인 회장실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준그룹 회장 강태준 올해 66 한국 재계 서열 15위 자산 2조 원대의 거물 하지만 그의 눈빛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나무 상자 하나. 그는 매일 아침 그 상자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오래된 자개 빗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도 아니고 아내가 준 선물도 아닌 40년 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남긴 유일한 흔적. 언젠가는 찾을 수 있겠지.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40년.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고 전국 고물상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은인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주소도 몰랐습니다. 단지 기억나는 건 눈보라 치던 동의 바다, 차가운 방파제,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리고 그 은인이 자신에게 건넨 말 한마디. 죽을 만큼 힘들어도 다시 한 번만 살아보세요.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회장은 자개 빗을 손에 쥐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자개는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오늘도 찾지 못하겠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빗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비서실장 김 과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알고 있네. 참관하시겠습니까? 아니, 인사팀에 맡기게. 자네는 면접 결과만 보고해. 알겠습니다. 김 과장은 회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40년간 은인을 찾지 못한 회장의 상심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날씨가 눈 온다지? 네, 대설주의보가 예상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곧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25 한지우는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똑, 똑,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겨울인데도 습기가 가득한 방. 전기장판은 석 달째 밀린 전기요금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엔 초등학생 동생 둘이 꽁꽁 얼어붙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11살 지훈이와 9살 지아. 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동생들에게 이불을 더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2개, 김치 반 포기, 오래된 식빵 몇 장. 오늘 아침은 계란말이랑 식빵이다. 대학교 졸업 1년 차. 작년 2월에 졸업했지만 취업은 여전히 요원했습니다. 지난 1년간 3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인턴 경험은요?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요. 면접관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떨어지는지. 졸업 후 1년간 제대로 된 취업 준비를 못했습니다. 낮엔 편의점에서 밤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쓸 시간도 면접 준비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목표였습니다. 부모님은 없습니다. 6년 전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척들은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키울게요. 우리는 헤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19살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버텨왔습니다. 졸업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독촉, 밀린 월세, 동생들 학원비,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중그룹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합격하면 월급 300만 원, 기숙사 제공, 4대 보험 완비. 지우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꼭 붙어야 해. 지우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다크서클, 거칠어진 피부, 힘없는 눈빛.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오전 7시, 지우는 동생들을 깨웠습니다. 지우나, 지아야 일어나야지. 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눈을 떴습니다. 누나, 오늘 면접이지? 지훈이가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누나 오늘 꼭 붙을 거야. 그럼 우리 따뜻한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지아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보일러 빵빵한 집으로 갈 거야. 아침을 먹으며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착한 일하면 복 받는데. 맞아. 나도 그렇게 배웠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는 착한 일 많이 했어. 우리 키우는 것도 착한 일이고. 지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어제도 할머니 도와줬잖아. 지훈이가 거들었습니다. 지우는 웃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고물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준 게 생각났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자주 보던 할머니였습니다. 눈 오는 날이면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힘겹게 걸으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자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 착한 일하면 복 받겠지? 지우는 동생들에게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정말 복을 받을까? 지난 6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생들을 키우며 밤새 일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끼니를 걸으며 동생들 학원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만 늘어났습니다. 선행이 정말 보답을 받을까? 지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동생들 앞에서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나, 파이팅! 동생들이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파이팅! 오전 8시 30분. 지우는 동생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면접은 오후 2시.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면접용으로 준비한 검은색 정장 하나. 3년 전 중고 거래 앱에서 3만 원에 산 것이었습니다. 재킷과 스커트, 약간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뒀습니다. 구두도 닦았습니다. 밑창이 조금 벗겨졌지만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고 재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한지우입니다. 해중그룹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면접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회사 연역, 경영 철학, 최근 사업 현황까지 모두 외웠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수십 번 고쳤습니다.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생 둘을 6년간 키우며 배운 것은 인내와 성실함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 30번 넘게 떨어진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책상 위를 보니 어제 할머니가 준 자개 빚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시장 골목에서 고물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말순 할머니, 리어카에 고철을 가득 싣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밀어드릴게요. 아이고, 학생, 또 왔구나. 지우는 몇 달 전부터 할머니를 자주 도와드렸습니다. 리어카를 밀어드리고 고물상까지 함께 가서 짐을 내리는 것도 도와드렸습니다. 요즘 자주 보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이 근처 살아서요. 대학생이지? 작년에 졸업했어요.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취업 준비 중이에요. 아직 취업 못했구나? 네. 벌써 1년째예요. 그런데 내일 면접이 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디? 해중그룹이요. 마지막 기회 같아요. 마지막이라니? 1년 동안 30군데 넘게 떨어졌거든요. 이번엔 꼭 붙어야 해요. 할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절실한 거야? 동생들이 있어서요. 제가 합격하면 기숙사도 주고 월급도 괜찮아서 고물상에 도착해서 함께 짐을 내렸습니다.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학생, 정말 고마워. 덕분에 오늘 일 끝났어. 천만에요, 할머니. 저 먼저 갈게요. 그때였습니다. 띠리링.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밥 없어. 배고파. 지훈이었습니다. 지우는 당황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 들었습니다. 미안해. 누나 30분 후에 갈게. 조금만 참아. 근데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알았어. 편의점 들러서 갈게. 끊어. 전화를 끊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1년 동안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낮엔 편의점, 밤엔 카페에서 일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할머니는 가슴 아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제대로 못했구나. 네. 그래도 내일은 꼭 붙어야 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학생, 잠깐만. 보자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개 빗이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빛이 바랬지만 자개는 여전히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거 가져가. 할머니, 그게 뭐예요? 이거 말이야. 40년 전에 누군가 내게 준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나도 힘들었는데 이 빛이 행운의 부적 같았어.
힘들 때마다 이거 보면 힘이 났거든. 지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렇게 소중한 거 제가 받을 순 없어요. 아니야. 이제 학생이 가져야 해. 할머니는 지우의 손에 빗을 쥐어 주었습니다. 1년 동안 30번 넘게 떨어지면서도 포기 안 하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면서도 남 도와주는 착한 마음씨. 학생 같은 사람한테 복이 와야 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일 면접 볼 때 이거 주머니에 넣고 가. 꼭 합격해서 동생들 잘 돌봐. 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자, 어서 가. 동생들 배고프다며? 편의점 들르지 말고 우리 집 와. 밥 좀 싸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따라와.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고 자신의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밥과 반찬을 꺼내 도시락통에 담아 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동생들이랑 먹어.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도 지우를 토닥였습니다. 착한 사람한테는 꼭 복이 와. 내일 꼭 합격할 거야. 지우는 자개 빗을 손에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지우는 빗을 재킷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여유 있게 출발하면 1시쯤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볼펜.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학생, 이번 달 월세 언제 줄 건가요? 벌써 보름 넘게 밀렸어요.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이번 주 안에 꼭 드릴게요. 이번 주도 지나면 정말 나가야 해요. 알죠? 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월세 50만 원. 통장 잔고 8만 원. 오늘 꼭 붙어야 해. 무조건.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주머니 속 자개 빗을 만졌습니다.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할머니, 힘주세요. 지우는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지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날씨 앱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대설주의보 발효 예정.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 한산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면접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월세, 전기요금, 동생들 학원비, 통장 잔고. 숨이 막혔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머니 속 자개 빗을 만졌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잘하면 돼. 오늘만. 30분 후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해중그룹 본사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지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 빌딩들은 모두 화려했습니다. 명품 매장, 고급 카페, 외제차들. 지우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47층 해준그룹 본사 빌딩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웅장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저 안에서 일할 수 있다면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현대적인 인테리어.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디 오셨어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아, 신입사원 면접이시군요. 23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긴장한 표정, 떨리는 손. 괜찮아. 할 수 있어. 2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깔끔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인사팀 면접실이라는 팻말을 따라 걸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다른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후반. 말끔한 정장, 자신감 넘치는 표정. 명문대 졸업장을 가방에서 꺼내 확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지원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나 이번에 토익 950점 나왔어. 나는 인턴 경험이 3군데야. 우리 아빠가 여기 임원이랑 아시는데.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토익 850점, 인턴 경험 전무, 아는 사람 없음. 스펙은 밀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성실함이 있어. 책임감이 있어. 지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주머니 속 자개 빗을 만졌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면접 시작 30분 전. 지우는 화장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머리카락 정리, 립스틱 바르기, 옷매무새 확인.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지우 할 수 있어. 넌 6년 동안 동생 둘 키웠잖아. 이것도 할 수 있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하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5분도 안 돼서 폭설로 변했습니다. 지원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헐, 눈 진짜 많이 온다. 대설주의보 떴대. 면접 끝나고 집 갈 수 있으려나? 지우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생들은 괜찮으려나? 학교가 일찍 끝나면 학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에 혼자 걸어갈 수 있을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누나, 눈 엄청 와. 우리 일찍 집에 갈 것 같아. 지훈은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심해서 가. 누나 면접 끝나면 바로 갈게. 응. 누나 파이팅.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렸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지원자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 불안해 보이는 사람, 울먹이는 사람. 지우의 차례는 5번째였습니다. 한지우 지원자님, 들어오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지우는 주머니 속 자개 빗을 한 번 더 만졌습니다. 할머니, 저 지켜봐 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실. 긴 테이블 뒤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박 부장, 경영지원부서장 최 이사, 그리고 인사 담당 임원.
지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지우입니다. 네, 앉으세요. 면접관들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한지우 씨, 작년에 졸업하셨네요. 네, 작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학점은 3.8. 나쁘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졸업 후 1년간 공백이 있네요. 지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네. 개인 사정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셨나요?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이 지우에게는 부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인턴 경험이 전혀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왜 해준그룹에 지원하셨나요? 해준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입니다. 저 역시 책임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인내심과 성실함입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6년간 부모님을 여윈 후 동생 둘을 키워왔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동생을 키우셨다고요? 네. 19살 때부터 11살, 9살 동생 둘을 키웠습니다. 대학은 어떻게 다니셨어요? 낮에는 학교,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습니다. 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점 3.8을 유지했다는 게 대단하네요. 박 부장이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사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경영 지원 업무를 배우고 싶습니다.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경영 지원 업무인가요? 입사 후 5년 계획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우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정확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만 메모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일어나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땠을까? 지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좋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자개 빚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했을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번 넘게 떨어진 면접들.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그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는 걸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벤치에서 다른 지원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 면접 끝났어. 완전 망했어. 다음 기회를 봐야겠어. 이번엔 글렀어.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나도 망한 걸까?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 붉어진 눈. 괜찮아. 아직 결과 안 나왔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떨어질 거야. 늘 그랬듯이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폭설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차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미끄러지지 않으려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누나, 우리 집 왔어. 눈 때문에 학원 안 갔어. 그래. 잘했어. 누나, 면접은 잘 봤어?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누나? 응, 잘 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그럼 합격하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 결과 나와봐야 알지. 나는 누나가 꼭 합격할 것 같아. 누나 짱 잘하잖아.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응, 고마워. 누나, 언제 와? 조금 이따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합격할 것처럼 말해놓고 따뜻한 집으로 이사 간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미안해. 누나가 부족해서. 지우는 로비 구석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직원들, 말끔한 차림의 사람들.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3시, 지우는 여전히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자개 빚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 빚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잖아요. 왜 저한테는 행운이 오지 않는 걸까요? 눈물이 빚 위에 떨어졌습니다. 빚이 눈물에 젖어 더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빚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빚이 미끄러졌습니다. 툭!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하지만 지우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개 빚은 로비 구석 화분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대로 빌딩을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월세도 못 내고 동생들한테 미안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걸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해중그룹 본사 로비, 청소 직원 김아주머니가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분 옆을 지나다가 무언가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자개 빗이었습니다. 누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김아주머니는 빗을 주워들었습니다. 꽤 예쁜데? 주인이 찾을 것 같은데. 그녀는 빗을 안내 데스크로 가져갔습니다. 저기요, 이거 로비에서 주웠는데요. 분실물 센터에 맡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빗을 받았습니다. 오늘 면접 있었으니까 면접자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인사팀에 전달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제가 올라갈 때 전해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안내 데스크 직원이 23층 인사팀으로 올라갔습니다. 팀장님, 어제 로비에서 발견된 분실물이에요. 면접 지원자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박 부장이 빚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고마워요. 빚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나중에 면접자들한테 연락해 봐야겠네. 하지만 바쁜 업무에 치여 빚은 그대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3일 후, 월요일 오전, 비서실장 김 과장이 인사팀을 방문했습니다. 박 부장님, 이번 신입사원 면접 결과 보고 받으러 왔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같은 대학 선후배로 회사에서도 자주 협력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할까요? 좋죠. 박 부장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이번 면접은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몇 명 눈에 띄는 지원자가 있었고요. 그래요? 누구누구? 박 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김 과장은 커피를 마시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과장의 시선이 박 부장 책상 위에 머물렀습니다. 자개 빚.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기요. 네. 저 빚. 어디서 나온 거예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거요? 지난주 금요일에 로비에서 발견된 분실물이에요. 면접 지원자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개 빗. 낡았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자개. 이건 회장님께서 찾으시던. 김 과장은 40년간 회장이 은인을 찾아 헤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매일 아침 꺼내보는 자개 빗도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모양, 크기, 자개의 문양까지. 박 부장님, 이거 제가 잠깐 가져가도 될까요? 네. 왜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그래요. 근데 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주인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어요? CCTV 확인하면 되죠. 금요일 면접 시간대에 로비에 있던 사람 찾으면 돼요. 그럼 저도 함께 확인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뭔가 급한 일이에요?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찾으시던 물건과 비슷해서요. 네. 회장님이요? 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CCTV부터 확인해요. 두 사람은 보안팀으로 향했습니다. 보안팀.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1층 로비 영상 확인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보안 담당자가 CCTV 화면을 띄웠습니다. 빠르게 영상을 넘겼습니다. 면접 지원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요, 3시쯤으로 가주세요. 화면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20대 초중반.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네요. 김 과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자개 빗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저 사람이 떨어뜨렸네요. 얼굴 확대해 주세요.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단정한 인상. 이 사람, 면접 지원자 명단에서 찾아주세요. 박 부장이 태블릿으로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사진과 대조했습니다. 찾았어요. 한지우, 25세. 한지우. 김 과장은 이름을 적었습니다. 면접 결과는 어땠나요? 박 부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불합격 처리되었네요. 이유는 졸업 후 1년 공백, 인턴 경험 없음, 스펙 부족. 하지만 면접 내용을 보니 특이한 케이스네요. 19살부터 동생 둘을 키웠다고. 김 과장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 사람, 연락처 알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지원서에 다 나와 있어요. 좋아요. 이 빚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회장님께 보고 드려야 해서요. 네, 그러세요. 근데 정말 회장님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김 과장은 빚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이 빚이 회장님께서 40년간 찾으시던 은인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박 부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40년이나요? 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회장님께 급히 보고 드려야 해요. 김 과장은 빚을 헝겊에 싸서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47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47층 회장실. 김 과장이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들어오게.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헝겊에 싼 빚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시겠습니까? 헝겊을 풀었습니다. 작의 빚이 나타났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빚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인사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면접 지원자가 로비에 떨어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빛에 비춰봤습니다. 자개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건 40년 전 내가 은인께 드린 빚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똑같아. 회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 든 작의 빗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 쌍이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작의 문양도 똑같았습니다. 쌍빗.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두 빗을 만졌습니다. 40년 전 내가 은인께 한 개를 드리고 한 개는 가지고 왔었지. 회장님, 김 과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가 떨어뜨린 건가? 한지우라는 25세 여성입니다. 한지우. 신입사원 면접 지원자였습니다. 면접 결과는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해. 네,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좋아. 지금 바로 연락해.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전화를 걸려 하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 네, 내가 직접 가겠네. 회장님이 직접이요? 그래. 이 빚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장은 빚을 꼭 쥐었습니다. 은인과 관련이 있을 거야. 40년을 기다렸네.
조금도 늦출 수 없어. 알겠습니다.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주소도 확인해 주게. 네, 지원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 과장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가세. 같은 시각, 봉천동 반지하. 지우는 집에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면접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역시 떨어진 거야. 지우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누나, 이번에도 안 된 거야?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아직 연락 안 왔어. 아마 떨어진 것 같아. 괜찮아, 누나. 다음에 또 있을 거야. 지아가 누나를 안아줬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다음 기회를 봐야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또 언제야? 30번도 넘게 떨어졌는데 나는 정말 안 되는 걸까? 오후 2시 노트북을 켜서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다시 이력서를 넣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구세요? 지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지우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시죠? 해준그룹 비서실 김 과장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명함을 받았습니다. 해준그룹? 불합격 통보하러 온 건가? 저희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지우는 더 놀랐습니다. 네. 지금 아래차에 계십니다. 왜? 면접에서 뭐 잘못한 게 있나? 지우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좋은 일로 오셨습니다. 김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우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만요. 방으로 들어가 외투를 걸쳤습니다.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잠깐 나갔다 올게. 여기 있어. 응, 누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차였습니다. 김 과장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타주세요.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품위 있는 인상. 해준그룹 회장 강태준. 안녕하십니까? 한지우입니다. 지우는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네. 조금요. 오늘 면접 보셨죠? 네. 지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불합격 통보하러 온 거구나. 결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지우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직접 불합격을 통보하러 올 필요가 있을까? 사실 오늘 제가 찾아온 건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회장은 헝겊에 싼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헝겊을 풀었습니다. 자개 빗이었습니다. 지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금요일에 저희 회사 로비에서 발견됐습니다. 학생이 떨어뜨린 거죠? 지우는 급히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빗이 없었습니다. 아,
떨어뜨렸구나. 면접 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맞아요. 제 빚이에요. 다행이네요.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회장은 빚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걸 돌려주시려고 여기까지. 이 빚이 특별한 물건인가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게 소중한 분이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나요? 고물 할머니세요. 제가 몇 달 동안 도와드렸는데 면접 전날 밤에 주셨어요. 회장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물 할머니. 네, 시장에서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 어디 사시죠? 여기서 가까워요. 시장 근처 고시원에 사신대요. 혹시 그분 성함을 아시나요? 말순 할머니라고 하세요. 순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순.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해 바다, 방파제, 눈보라. 살아야 해요.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던 할머니. 제 이름은 말순이에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왜요? 제가 찾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일지도 몰라서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회장의 표정을 봤습니다. 진지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내일 제가 할머니를 찾아뵐 수 있을까요? 아,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지우는 시장 골목에 섰습니다. 옆에는 회장과 김 과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할머니를 자주 만났어요. 지우가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어제 내린 눈은 많이 치워졌지만 아직도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로 어디 계실까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고물을 팔러 다니시는 것 같던데.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리어카 소리. 저기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지우를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학생, 어쩐 일이야? 할머니, 이분들이 할머니를 찾으세요. 지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와 회장,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40년 전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보라 치던 바닷가, 방파제에서 자신을 붙잡던 할머니. 좀 더 젊었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강인한 눈빛. 아, 아주머니.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혹시 40년 전 동해 방파제에서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당신, 그때 그 젊은이? 네, 저예요. 회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쌓인 바닥에 그대로.
40년을 찾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지우는 그 광경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다니 주변 사람들도 멈춰섰습니다. 시장 상인들, 지나가던 사람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일어나요, 일어나. 할머니가 회장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 40년 전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회장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해중그룹 회장 아니야? 헐, 진짜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머니만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시장 안작은 카페. 회장, 할머니, 지우, 그리고 김 과장이 앉았습니다. 회장이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눠봅시다. 회장은 4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4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26살 때였죠.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5천만 원. 당시로는 엄청난 돈이었죠.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모님도 실망하셨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날 동해 바다로 갔습니다. 방파제 끝에 섰죠.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제가 달려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젊은이가 방파제 끝에 서 있더라고요. 눈빛이 죽은 사람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요. 살아야 해요. 그렇게 소리쳤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께서 놓지 않으셨죠. 그리고 저를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회장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죽을 만큼 힘들어도 다시 한 번만 살아보세요.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요. 그랬어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막노동부터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3년 동안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죠. 10년 후 회사가 성장해서 상장했습니다. 20년 후 제게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자네가 잘한 거지. 아닙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주머니께서 제게 자개 빚 한 쌍을 주셨습니다. 회장은 헝겊에서 빚을 꺼냈습니다. 한 개는 저에게, 한 개는 아주머니께서 가지라고 하셨죠. 나중에 성공하면 이 빚을 가지고 날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랬지. 하지만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후 다시 동해로 갔을 때는 이미 아주머니께서 이사를 가신 후였습니다. 그 후로 40년간 찾아 헤맸습니다. 사설 탐정도 고용했고 방송국에도 사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주소도 몰랐습니다. 단지 말순이라는 이름만 기억났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나는 남편 병간호하다가 먼저 보내고 자식들 문제로 빚이 생겨서 어디론가 떠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요. 자네를 기다리지 못해서. 아닙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할머니한테 받은 빚이. 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전 제가 아주머니께 드린 빚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그 빚을 떨어뜨렸고 그 덕분에 저는 아주머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학생의 작은 선행이 40년 인연을 이어주었습니다. 회장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생이 몇 달간 아주머니를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빚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저는 평생 은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지우는 할머니와 회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전 아주머니의 선행이 저를 살렸고 학생의 선행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카페를 나온 후 회장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어디서 사세요? 시장 근처 고시원이에요. 고시원이요?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월세가 저렴해서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할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자식들은 연락이 끊겼어요. 자기들도 살기 힘들다고.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관절이 좀 안 좋아요. 리어카 끄는 일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살아야죠. 아주머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제가 아주머니를 돌봐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자네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닙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찾았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요. 제 인생은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갚지 못하면 저는 평생 편히 살 수 없습니다. 회장은 김 과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오늘 바로 아파트를 알아봐요.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병원 검진 예약도 해주세요. 관절 치료부터 시작해야겠어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장은 다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편히 지내세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학생, 월세 언제 줄 건가요?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아, 죄송해요. 조금만 더. 안 돼요. 오늘 안 주면 정말 나가야 해요. 지금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이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우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한지우 씨, 회장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네. 학생도 어려운 상황이시죠?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접 때 서류를 봤습니다. 19살부터 동생 둘을 키우셨다고요. 네. 그리고 1년간 30곳 넘게 떨어졌다고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학생의 희생을 압니다. 그리고 학생의 선행도 압니다. 회장은 김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 면접 결과 재검토하세요. 네, 회장님. 제가 직접 보니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합격 처리하세요.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정말요? 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회장은 김 과장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월세 밀린 거 있으면 회사에서 지원해 주세요.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알겠습니다. 기숙사도 가족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배정하세요. 네, 처리하겠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이 아주머니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은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학생의 선행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할머니도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학생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건너온 인연. 작은 선행이 만든 기적.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집에 돌아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우나 지아야, 누나한테 할 말이 있어. 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뭐야, 누나? 누나, 합격했어. 진짜? 동생들이 소리쳤습니다. 응. 그리고 최계속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따뜻한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와. 지훈이와 지아가 누나를 껴안았습니다. 세 남매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6년간의 고생, 끝없는 추위와 배고픔, 불안한 밤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엄마, 아빠, 지우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동생들 잘 키웠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자기 빚을 꺼내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준 빚, 40년을 건너온 인연의 상징. 이 작은 빚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지우는 빚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는 넓은 이룸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보일러도 잘 나왔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누나,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지훈이가 신기한 듯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여기서는 천장에서 물 안 떨어지지? 지아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안 떨어져.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지우는 동생들을 안아줬습니다. 드디어 동생들에게 따뜻한 집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6년간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동생들이 잠든 후, 지우는 창가에 섰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지난 6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학생, 이사 잘했어? 네, 정말 좋아요. 다행이다. 나도 오늘 새 집으로 이사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진짜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학생 덕분이야. 아니에요. 회장님 덕분이죠. 아니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이 날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었어.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뵈러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자기의 빚을 꺼냈습니다. 40년을 건너온 인연의 상징. 빚은 여전히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 빚이 모든 걸 바꿨어. 지우는 빚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개월 후, 지우는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지우야, 점심 먹으러 가자. 응, 갈게. 회사 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일 잘하더라. 신입인데 벌써 팀장님한테 칭찬받았잖아. 고마워.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야. 근데 너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래?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조금. 대박. 어떻게 알게 됐어? 그게 긴 이야기야. 지우는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한지우가 회장의 특별한 배려로 입사했다는 소문. 하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팀장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지우 씨, 일 정말 잘하네요. 책임감도 있고. 감사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왔다? 지훈이와 지아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 선생님이 칭찬했어. 동생들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도 없었습니다. 학원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주말에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25평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관절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니, 안색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너무 행복해.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도 자주 오시고 학생도 와주고 외롭지 않아.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고마워, 학생.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개월 후, 회장이 지우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재단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네. 선행 장학재단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돕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입니다. 한지우 씨처럼 가족을 돌보며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지우는 감동받았습니다. 회장님, 이 재단의 이름을 할머니 성함으로 짓고 싶습니다. 회장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순 선행 장학재단. 어떻습니까? 40년 전 아주머니의 선행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그 선행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그리고 한지우 씨. 회장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학생도 이 재단의 운영위원이 되어주세요. 저요? 네. 학생의 경험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겪은 어려움을 알기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6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 네, 하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회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장, 할머니, 지우.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1년 후, 말순 선행 장학재단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 많은 언론이 취재를 왔습니다. 학생들, 교육 관계자들,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준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오늘 특별한 재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재단은 40년 전 한 분의 선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은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할머니는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깨끗한 한복을 입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분께서 40년 전 절망에 빠진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대학생의 작은 선행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우도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지우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어려운 환경에서 동생 둘을 키우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왔습니다. 그 선행이 40년 인연을 이어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이 재단은 그 선행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돕는 학생들, 가족을 돌보며 공부하는 학생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회장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발족식 후 첫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20명의 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돕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장애인 동생을 돌보며 공부하는 고등학생, 할머니를 모시며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 불우이웃을 돕는 봉사를 하는 중학생, 부모님을 여윈 후 동생을 키우는 대학생, 지우는 그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 남에게 줄 수 있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학생이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버티셨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으셨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우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으니까요. 여러분이 남을 도운 그 마음,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발족식이 끝나고 회장, 할머니, 지우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일로 이어질 줄이야. 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합시다. 우리의 인연에. 건배. 세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며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 회사에서 평가가 아주 좋다더군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에 대리 진급 추천되었어요. 축하합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기뻤습니다. 입사 1년 만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어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모두 할머니와 회장님 덕분이에요. 지우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이 바꾼 거예요. 학생의 선행이 모든 걸 시작했어요. 맞아.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이 날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세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마음도 삶도. 그리고 2년 후. 겨울. 눈 내리는 날. 지우는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처음 할머니를 만난 그곳,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 지우는 멈춰 섰습니다. 그때 그 자리,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던 곳, 자신이 도움의 손을 내밀었던 곳, 2년 전 이 자리에서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2년 전에는 절망했었습니다. 면접에 떨어지고 월세를 못 내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 따뜻한 집, 건강한 동생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장학재단 운영위원으로서 매달 학생들을 만납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내가 받은 만큼 이제 남에게 주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한 대학생이 넘어졌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아, 책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책들이 흩어졌습니다. 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책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바쁜 발걸음, 무관심한 시선, 지우는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학생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다치진 않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지우는 함께 책을 주었습니다. 취업 준비하세요? 책 표지를 보니 자기소개서 작성법 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안 되네요. 학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벌써 10번 넘게 떨어졌어요. 지우는 2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30번 넘게 떨어졌어요. 1년 동안 학생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정말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회가 와요. 지우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해중그룹 경영지원팀 대리 한지우입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학생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지우는 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학생이 여전히 서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내가 받은 선행을 이어가는 거야. 지우는 계속 걸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길, 지우는 주머니에서 자개 빚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준 빚, 40년을 건너온 인연의 상징, 빚은 여전히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지우는 빚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선행은 끝이 없다. 받은 만큼 주고 또 다른 사람이 받는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진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확신에 찬 미소였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지우의 뒷모습이 눈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발자국은 선명합니다. 누군가 그 발자국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선행은 이어집니다. 영원히, 영원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선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40년 전 한 할머니의 작은 선행이 한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 청년은 성공해서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학생의 선행이 40년 인연을 이어줬습니다. 세 사람의 인연은 이제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